자, 21년 12월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재료를 정리해보고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면서 이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너무나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이걸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해보시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실 수 있겠지만 제 이야기만 듣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내리는 종목들도 있죠. 이것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세력들의 돈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가를 잠궈 버릴 정도로 자금이 충분해서 이게 주가를 잘 방어해 줄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흐름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일반적으로 그냥 상한가 뭐 20% 이상 갔다가 흘러내리는 종목보다는 상한가를 잠궈버린 종목들이 흐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위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한가를 간 종목은 로스웰이 있습니다. 로스웰을 보시면요, 일봉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걸 매집봉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매집은 거의 매일 이루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일 이루어져서 달마다 뭐 할당량도 있다라고 해요. 달마다 이 정도 매집했다, 이 정도 몇억 원 정도 매집한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집은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랐죠. 올랐던 이유는 이제 로스웰이 스마트폰 공급 계약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요. 이게 자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이제 공급이 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ZTE하고 1조 6천억 이상의 이제 가정용 스마트폰 정보 단말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었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5연상까지 4연상까지 갔다가 이제 뭐 다섯 번째에서 흘러내려 버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계속 흘러내린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본다면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회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지탱해주고 쭉쭉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고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비중이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스웰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니까 아마 중국인들이겠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들어왔거든요. 중국인들이. 여기 이때 아마 외국인 비중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올리고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렸어야 됐는데 사실 여기서도 많이 못 올리고 다시 쭉 더 눌렀죠. 더 많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뭐 대책 없이 물 타거나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도 올렸다가 뭐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내려왔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또 매집을 하고 다시 올렸겠죠?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제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상승률은 30%다 보니까 쭉 이렇게 타고 우상향해서 쭉 올려버리던가 이렇게 아니면 점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방어를 하고 우상향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며칠 동안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이날 이 전날 시외상을 만들고 여기서 시외상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서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죠. 근데 거기서도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올리려고 했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호가창을 좀 봤었었는데 매물이 좀 서면 바로 이렇게 못 올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힘이 엄청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때는 재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린 것들을 못 막았다라고 하는 건 세력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재료가 너무 좋아서 상한가를 친 것 같다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라서요. 이게 이제 로스웰의 차트인데요. 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하지 않나. 사실 여기서 평단가라고 한다면 330원 정도면 지금 600원 사실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세력 힘이 부족해서 지금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하지 않나. 어차피 자회사에서 엄청난 규모로 계약된 거에 대한 재료가 이쪽에서 계속 음봉 뜨면서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수급이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웰도 그거를 의식했는지 오늘 기사를 냈어요. 로스웰 7% 상승, 중국 물가 안정세. 자, 이거는 진짜 애매하죠. 이거 뭐 중국 물가 상승 안정세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되나요? 여태까지 중국 물가 상승 안정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이거는 그냥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세력들이 기사를 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게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힘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이즈가 있습니다. 제가 1연상부터 6연상까지 먹고 7연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팔았었는데 코이즈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양산 소식은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양산 개발 소식이죠. 사실 양산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인데 그것도 이제 대량 생산 자동화라고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제목이 잘못된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대량 양극재 소재도 아니고 사실은 첨가제인데 첨가제 대량 생산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도 이제 유중 예고를 하긴 했는데 이제 시설비를 아마 투자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한 유중이겠죠. 근데 유중 예고 공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양극재 첨가제를 대량 생산해서 뭐 자동화로 대량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양극재 첨가제인 이제 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고 해도 평단가는 약 2,000원 정도가 2,300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물론 한번 이제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봉 보시면 이렇게 이재명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이재명 테마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구고 아마 여기서 매집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매집했던 세력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력이 여기서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단가는 한 1,5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첨가제 자체가 이게 어,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음극재 첨가제 같은 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대주전자재료도 시총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 단위가 됐다? 뭐 조 단위 이쪽 저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조 이쪽 저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 대주전자재료 한번 봐볼까요? 시총이 뭐 1조 이쪽 저쪽이 아니라 1.5조 정도 되네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왔죠. 대주전자재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5배가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조인데 양극재는 음극재보다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첨가제의 가격이나 시장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코이즈 시총이 한 1,5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174억이 전일 시총이었으니까 오늘 조금 더 올랐으니까 한 200억, 300억 사이겠네요. 뭐 1,300억은 좀 안 될 것 같고 200억 이쪽 저쪽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에 양극재 첨가제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하면 시총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시면
상한가를 코이즈가 원래 잘 풀어요. 이렇게 잘 풀었다가 넣었다 풀었다 이렇게 풀었다 뺐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쭉 풀었다가 내려왔다가 아마 이게 올리는 거 보면 장난치고 싶었나 봐요. 아마 이제 개미 털기라고 하죠. 그런데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쭉쭉쭉 흘러버렸죠. 세력 힘이 사실은 이게 300억 시총이 300억부터 올린 종목이라 매집이 엄청 잘 돼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팀이 나가버렸거나 이때 아니면 이제 어 뭐 본인들의 자금력이나 아니면 올리는 힘을 과신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빠져버렸는데 이게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올려지고 이렇게 계속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자금을 충전했는지 아니면 이제 투자 경고가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올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투자 경고가 끝나고 이렇게 올렸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어 이제 뭐 사실 저는 또 여기서 또 들어갔었었는데 여기서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여기서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는 저랑 좀 잘 맞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쭉쭉쭉 어 굉장히 분봉을 빠르게 올리는 걸 보면 확실히 아직도 수급은 좋다. 그 수급이 좋은 이유는 양극재 첨가제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총이 1200억이 쪽저쪽이라 그러면 시총이 사실은 아직은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단점은 세력이 사실 평단가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2,000원 안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려서 세력들은 언제든지 나가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아무튼 현재는 뭐 시총이 적은 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완벽하게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코이즈 여기서도 뭐 들어갔고 여기서도 들어갔고 좀 올릴 것 같으면 이제 느낌이 올 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세력들이 언제든지 팔고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라서 쉽게 장투하기는 힘든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주가 변화도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사놓고 어, 보지 않고 있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기도 좀 피곤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를 만든 종목으로는 BYC가 있습니다. BYC는